네, 일단은 저는 여자 그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얼굴만 할 거예요. 얼굴만 할 건데 얼굴을 하기 위해서 뭐 근육이나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머리 뼈가 가장 중요하니까 스컬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사 대신에 두개골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차차 소개를 할게요. 자, 이게 제가 두개골을 그리는 방식인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쉽게 그렸죠. 대강 이런 느낌이 되는데, 자, 이 어려운 두개골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평행하는 선을 그리고 그 안에 같은 길이, 같은 크기의 굴을 그립니다. 가능하면 동그랗게.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피자처럼 4등분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두개골의 정면이 될 거고 여기는 옆면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수박 옆면을 도려내듯이 이쪽을 도려내고, 얘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따다다다다 여기가 가서 여기쯤이 이렇게 도려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임의로 그냥 정하시면 되는 여기쯤? 저는 여기쯤으로 할게요. 이렇게 헤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같이.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여기서 쭉 가면 여기쯤?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가서 한 여기쯤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1, 여기가 2, 1과 2는 동일한 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길이를 쭉 내려서 여기를 3으로 할게요. 같은 길이어야 돼, 1, 2, 3은. 그러니까 엑스트라 하나, 1, 2, 3 이렇게 내리고 거기를 약간 이렇게 계란형의 얼굴처럼 쭉 내려줍니다. 완성이 됐나요? 그럼 옆면도 마찬가지로 1, 2, 3,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여기는 조금 깎을게요. 자, 여기는 좀 지워질 부분입니다. 그 형태는 임의로 그냥 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이 정도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자, 점점 얼굴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좀 지워낼게요. 이거를 지워내고, 자, 얼굴 전체 길이에서 절반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가로 말고 세로에서 절반이 되는 부분은 한 여기쯤이죠. 여기서, 자,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눈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코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코라기보다는, 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자, 코의 시작은 보통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코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여기쯤이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얼굴 전체 길이의 절반 부분은 코뼈가 끝나는 부분, 아니 코뼈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코를 만져보면은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얼굴 길이의 세로에서 절반입니다. 자, 절반이고 거기를 잠깐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도 그냥 표시를 해둘게요. 한 요 정도? 전체 길이에서 한 절반, 2분의 1 정도 표시만 해두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엑스트라 부분이 있고 1, 2, 3이라고 했는데 1부분은 죄다 이마예요. 이마고 이쪽도 다 이마고, 이 부분 파트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까지에 들어가는 게 눈과 코입니다. 그래서 안와를 뚫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좀 억울하게 눈이 처진 것처럼, 레이벤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뚫어주시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1, 2, 3이고 아까 전에 표시한 거는 이거는 전체 길이의 절반이고, 자, 1 끝나는 데에서 2부터 이렇게 눈뼈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자놀이 쑥 들어간 부분 이런 식으로 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가 아까 전에 제가 코뼈가 2분의 1 지점 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2를 너무 짧게 잡았나? 길게 잡았네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가 위치하겠죠. 그 가운데에 광대뼈가 위치하고, 자, 3. 여기가 3인데 3을 또 3등분 하는 거예요. 3을 1, 2, 3 이렇게 3등분해서 3의 3분의 1 지점, 여기를 쭉 그으면 거기가 입이에요. 입인데 두개골을 그리고 있으니까 치아를 그려야겠죠. 자, 3분의 1 지점에 우리 윗니의 앞니가 절반에 걸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걸리고,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그릴게요. 자, 이제 여기를 그릴 텐데, 자, 아까 전에 1부분은 이마고 2부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절반 부분에서 이제 코뼈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자,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색깔 있는 걸로 위에다가 이걸로 약간 연한색 붓펜으로 그려볼게요. 너무 선이 겹쳐서 헷갈리는 것 같아. 자, 엑스트라 따로 1, 2, 3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1, 2, 3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눈과 눈 사이에는 눈이 하나가 들어가지만 뼈 관계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좁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눈보다 눈뼈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이 끝나는 부분에 코뼈를 넣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지워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뼈가 들어가고 코뼈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서 아까 전에 관자놀이를 쏙 집어넣었고, 광대뼈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자, 크기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작아야 돼요.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대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크고 얘는 조금 더 작아야 되고, 얘는 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악을 이렇게 쭉 내려줄 거예요. 상악 내려주는 거는 눈이 있을 위치보다 조금 더 넓어도 되고 너무 안쪽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상악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관자놀이를 쑥 넣어주고, 여기도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마치 안경을 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지고,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3부분 얘기를 했었죠? 자, 3부분에서
여기를 또 3등분을 아까 했잖아요.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바로 여기 부분에 자,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에 치아에 윗니 치아에 절반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고, 자, 치아 개수 같은 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등분을 해서 1, 2, 3을 해서 여기 부분에 여기쯤에 이렇게 자, 여기 윗니에 절반이 걸리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랫니가 여기 걸릴 거고, 자, 그 아래 턱은 약간 계란형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하악각은 좀 특이한 게 하악각만 따로 생각해서 보면은 얘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자, 요런 형태를 가졌고, 여기 치아가 있겠죠? 요런 형태를 가졌는데, 이걸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앞에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A가 이렇게 가고 B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강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를 윗부분에 있는 광대뼈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이만큼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상악을 이렇게 내려주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형태니까 윗면이 살짝 가려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치아가 되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 시대에 갈 건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그리고 아랫니는 윗니에 가려져서 조금 덜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기 자체가 좀 작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융기되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느낌. 아주 약간 입이 돌출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약간 우리가 신발 운동화 코처럼 여기가 살짝 들려 있어요. 여기 제가 들리게 표현한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들려 있는 형태. 자, 그럼 이런 부분은 되게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빽빽빽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되게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체를 좀 잘 그리는 방법이, 인체에는 둥근 부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데도 둥글고 뭐 다 둥근 부분이 많은데 발 뒤꿈치도 둥글고, 근데 그걸 동그라미를 너무 동그랗게 그리면은 조금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릴 때 그 면을 그 육면체처럼 나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면을 좀 많이 이렇게 깎아서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둥근 거를 그냥 둥글게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죠. 이건 축구공도 아니고 약간 면을 이렇게 쳐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해골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각자 해골 사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옆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전체 크기 대략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아니면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한 절반 부분쯤, 정확하게 절반 아니지만 한 2분의 1 지점쯤에서부터 이제 뒤쪽에 여기에 귀 구멍이 있거든요. 귀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귀 밑에, 여기 구멍 밑에 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귀 뒤를 만져보면은 누구나 다 느껴지는 딱딱한 뼈가 있죠.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통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랑 이게 연결된 건 아니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따로 이렇게 뒤통수가 있는 부분인데, 얘가 앞에서도 보이겠죠. 어디? 광대뼈 아래쪽 너머로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개골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눈알을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그릴 수 있는
눈알을 이렇게 양쪽 다 크게 넣고 눈동자에 빛도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넣어보시고 제가 한쪽은 이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사람 얼굴처럼 씌워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눈썹을 먼저 그려야 될 텐데 눈썹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썹을 만져보면 딱딱한 눈썹 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아나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점에 눈썹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자, 눈썹의 형태는 저는 눈썹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모가 나는 방향이 달라요. 자, 첫 번째 부분에는 모가 이런 식으로 나고 두 번째 부분, 중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고 끝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이렇게 아치가 형태가 생기는데 자,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1은 살짝 이런 식으로 2는 이렇게 3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위에 눈꺼풀이 있겠죠? 눈꺼풀이 이렇게 눈을 덮을 것이고 아래쪽에 눈두덩이 있겠죠. 자, 그럼 눈이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코는 자, 사람 코를 그릴 때 정말 어려운 게 사람 코는 입체잖아요. 눈도 마찬가지로 입체긴 하지만 얘는 더더욱 입체 형태예요. 입체 형태인데 그거를 자, 기둥이 있고 코 줄기라고 해야 되나? 기둥이 있고 위에 코 망울이 있고 그 다음에 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코 볼이 있고 옆면도 좀 있고 자,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인데 이거를 제가 그린 뭐 예쁜 이런 눈에 붙이면은 너무 조화롭지가 않잖아요. 그죠? 얘는 확실히 데포르메가 됐는데 얘는 데포르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릴 때 내가 되게 저 배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싶다 해서 딱 그렸는데 이런 얼굴이 되면은 좀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눈을 데포르메 했다시피 코도 데포르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요소들을 지워. 자,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빛이 한 군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은 그냥 하얗게 날리고 자, 이쪽 기둥만 남기고 여기에 콧구멍이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고 콧망울과 콧볼 이런 식으로 아주 최소한의 요소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빛이 여기서 온다고 상정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콧 기둥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콧 구멍을 잡는데 저는 콧 구멍을 동그랗게 안 그려요. 동그랗게 그리면 좀 모양 별로고 동그란 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콧망울이 있고 콧볼이 있고 콧 구멍이 있으니까 이 모양을 약간 이렇게 삼각형? 콧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뭐 원한다면은 콧망울과 콧볼 같은 건 조금씩 연하게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입술을 그리면 되는데 입술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은 뭘로 하지? 뭘로 해야겠다. 자,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입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술의 위치는 조금 더 위에요. 조금 더 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3분의 1, 3부분에서 3분의 1이라고 잡았던 부분 바로 거기에 펜이 어디 갔지? 바로 거기에 여기 입술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입술은 치아보다는 좀 작죠. 우리 치아는 이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까지 가는데 거기보다 좀 더 작게 갑니다.
어디까지냐면은 콧볼보다는 좀 넓고 눈동자 아래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안쪽에 있어야겠죠. 이까지 가면 너무 찢어진 조커처럼 되니까 한 요 정도. 콧볼과 뭐 눈 사이 정도? 그 정도로 잡아주시고 윗입술, 아랫입술 형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을 대강 잡아줄 텐데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눈썹이 자 눈썹 그릴 때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니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 똑같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정면 눈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측면 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눈썹도 정면의 눈썹은 이런 식이고 측면 눈썹은 당연히 1부분이 굉장히 적게 보이고 2부분이 조금 보이고 3부분이 많이 보이는 형태가 돼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면에서 보는 눈썹을 측면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자, 1이 굉장히 적고 2, 3 이런 식으로 되도록 눈썹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을 붙여주고 속눈썹도 붙여줄게요. 저는 그 다음에 아래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껍데기를 얇게 씌울게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피부가 좀 더 두꺼운데 저는 편의상 약간 조금 얇은 느낌으로 그릴게요. 실제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께도 다 다르고요. 부위별로. 자, 코는 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코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코뼈가 이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코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코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까지만 코뼈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죄다 연골이에요. 연골이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 코 만져보면 여기 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여기는 좀 두꺼워요. 그 가죽 자체가 여긴 좀 얇은 부분도 여긴 좀 얇고 이런 데는 좀 가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좀 안쪽에 멀리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요. 코는. 그래서 껍데기를 그릴 때 코뼈를 약간만 더 작게 그릴게요. 살짝만 고칠게요. 이 정도로 잡고 자, 코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입을 아까 전에 제가 피부 약간 두껍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입을 위치시켜주고 이렇게 이거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 내려가도록 근데 제가 약간 돌출로 그린 것 같아. 아까 그릴 때 약간 그래서 약간 더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기울기를 유지합시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귓구멍도 뚫어놓고 했는데 얼굴 형태를 좀 다듬고 난 다음에 귀를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 가겠죠. 그리고 뒤통수는 아까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도 얼굴 먼저 그리고 나중에 귀를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 형태를 다듬고 광대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귀를 위치시킬 텐데 귀의 위치는 윗부분은 눈썹과 눈 사이예요. 눈썹과 눈 사이에 이렇게 직선을 쭉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은 코 끝부분 여기 콧구멍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드를 잡으면 얼굴이 어떤 각도를 보든지 간에 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면에서 본 귀를 그리는데 정면 귀 굉장히 그리기 힘들잖아요. 귀가 정면에서 본 귀가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거는 자, 측면 귀를 그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귀를 그릴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귀 앞쪽 귀가 어디까지 보이냐가 문제인데 귀는 일단 제가 측면 귀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측면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귀는
두개골을 위에서 보게 된다고 쳤을 때 코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형태라고 치면은 귀는 약간 각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아니라 귀는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 각도로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를 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쪽에서 본 형태는 요만큼밖에 못 본다는 거죠.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그릴 때, 뒤에서 본 사람을 그릴 때 제일 많이 틀리는 실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귀를 그리라고 하면은 10중 8구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뒤에서 봤으니까 뒤에서 본 귀를 그려야지. 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만약에 눈썹이 이만큼 보이고 눈도 한 꼬리가 이 정도로 보이고 코도 살짝 보인다 라고 치면 이건 너무 뒤에서 본 귀 형태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귀가 약간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뒤에서 그냥 볼 때는 그 귀가 되지만 조금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혹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쪽 면이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이런 형태의 귀를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까지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따가 나중에 각도별로 얼굴 그릴 때 그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아까 하던 거에 이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멍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귀를 그려줍니다. 아 근데 약간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네요. 뭐냐면은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살짝 이 정도 각도를 두고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아 여기 수정이 안 되나?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자,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살짝 그 낚시 바늘이라고 해야 되나? 낚시 바늘처럼 그게 생기는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한 여기쯤 그리고 그 다음 부분들이 한 이 정도. 잘못 그리기 쉬운 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길이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뭐 길이가 같도록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큰 형태를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귓바퀴를 잡아줍니다. 귓바퀴 그릴 때 팁은 귀를 만져보거나 관찰하면 알겠지만 그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두꺼운 부분이 있고 약간 얇은 부분이 있고 약간 그 사각사각한 그 질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귓볼로 내려오면은 좀 도톰하고 얇고 약간 얇으면서 도톰할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꺾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 구멍이 있는데 귀 구멍에 귀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귀 구멍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귀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큰 요인인 얘가 있죠. 이렇게 생긴 복잡한 형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른 색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 얘는 Y, 소문자 Y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모양을 잡아두고 여기에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은 귀가 완성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귀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약간 제가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일단 정면 두개골에서 얼굴 껍데기까지 그리는 방법을 대강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반측면의 두개골은 어떻게 그리느냐? 반측면 두개골은 이번에는 거꾸로 접근을 할게요. 뼈부터 할 게 아니라 일단 사람 얼굴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위가 되는 건가? 어쨌든 그 위에다가 뼈를 그려볼게요.
정면 얼굴을 그릴 때는 힘든 게 대칭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눈, 코, 입 대칭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측면을 그리면은 딱 한쪽밖에 못 그리니까 재미가 조금 덜하고, 그래서 양쪽 얼굴을 다 양쪽을 다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반측면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눈, 코, 입 그리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대로 반측면 얼굴을 그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귀의 위치는 눈썹과 눈 사이에서, 여기서 시작돼서 투시를 생각해서 약간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뒤통수를,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짧은 머리로 그릴게요. 자, 머리 그릴 때도 약간 M자 형태를 이렇게 베지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M자 형태를 의식하면서 머리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까지 탈모는 아니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렛나루 부분까지 생각해주고, 뒤통수도. 목은 여기서 얼굴을 잘 그려놓고 목을 잘못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목을 이렇게 너무 앞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뻣뻣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목을 너무 뒤로 이렇게 해서 거북목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정도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잡고, 귀도 아까 말한 대로 여기 Y, 큰 Y 형태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귀 뚜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귀 구멍을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귀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뼈 찾아볼 텐데, 제가 약간 그린 이 친구는 조금 눈썹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튀어나온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두께가 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눈 구멍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눈보다 훨씬 더 눈 구멍이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눈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코뼈가 전체 길이의 뭐 절반쯤 되는 부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인데 약간 살짝 위에서 본 각도니까 조금 더 아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우리가 만져보면 알아요.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까지는 딱딱하고 여기 아래는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는데, 거기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구멍을 여기까지 뚫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자, 중심이 중요해요. 얼굴 그릴 때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도 그렇고 뭐 인체를 그릴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중심이 중요한데, 일단 뼈 관계를 보지 말고 아까 전에 그린 이 친구 관계를 봤을 때 중심이, 정중앙선이 여기에 위치하죠. 정중앙이 여기 위치하는데, 코뼈에서의 중앙은 조금 더 약간 더 뒤쪽에 안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입도 그렇고 아래쪽 입도 그렇고 약간 좀 더 깊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광대뼈를 그려줄 때는, 광대뼈는 코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관자놀이 쑥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안경다리처럼 가는 광대뼈 형태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악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하악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하악각을 이렇게 돼서 하악각을 잡아주시고, 치아는 이따 넣을게요. 지금 바로 넣겠습니다. 치아를. 죄송해요.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표면에서의 정중앙 선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 두개골에서의 정중앙이잖아요. 여기 정중앙에 윗니, 앞니가 이렇게 두 개 걸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어질 텐데, 자, 한 요 정도까지 치아가 끝나고, 요 정도까지 끝나고, 요런 형태로 치아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대강 얘기를 하면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느낌. 더 돌아가게 되면은, 각도가 더 돌아가면은 여기는 거의 안 보이고, 윗니만, 그러니까 앞니만 좀 보이고, 이렇게 옆쪽으로 가는, 뭐 송곳니를 기점으로 해서, 앞니 송곳니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가는 제1, 제2 소구치, 제1, 제2, 제3 대구치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가볍게, 치아는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로만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까지 정도? 뭐 사랑니가 있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의 형태를 그릴 때, 아까 전에 제가 동그랗게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를 너무 나 완벽하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약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선을 딱딱딱딱 끊어가면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멋진, 직선은 아니지만 곡선도 아닌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유양돌기가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두개골이 완성이 됐는데, 조금 지금 더러우니까 옆에다가 깨끗하게 한번 클린업해서 그려보면은, 이거는 회색이니까 까만색으로 그려볼까요? 제가 쓰는 펜은 펜텔 브러쉬 펜이 너무 좋아요. 단점은 물에 번진다는 거? 그게 단점이지만 그거 빼고는 다 너무 좋습니다. 물에 번지는 게 싫어서 가끔은 이거를 안 쓰고 그 한국 먹을 써요. 한국 먹에다가 붓 찍어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찍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거기다 물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농담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걸로 하게 된다면은 뭐 안 해봤지만 이걸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한 회색으로 뭐 명암을 넣으면 되겠죠. 콧뼈를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 옆으로 가지고 상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머리 부분이 좀 더 커야 되나? 아니면 왜냐면은 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 크게 잡을게요. 이럴 때는 이걸로 수정을 할 수가 있지요. 어차피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틀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쁜 선을 못 그리겠다 싶으면은 두껍게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을 깎아도 괜찮아요.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상하기 조금 길어졌네요.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돼서 안경 다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쭉 가지고, 여기 치아 부분까지 위치를 잡았으니까 이쪽 아래 치아까지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아래 하악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왼쪽 부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고 요양돌기가 있고 뒤쪽이 이렇게 있는 이런 두개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개골을 한 이까지만 할게요. 너무 두개골 위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각도별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면을 그리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칭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칭이 너무 어려운데 일단 해봅시다. 안 되면은 뭐 고치면 되니까. 그래, 연필로 합시다. 우린 지우개가 있으니까. 제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약간 좀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독서대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잡고 그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그럼 목도 덜 아프고요. 자, 이렇게 정면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이렇게 슉 그렸는데 여기서 형태를 고칠 수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는데 중점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계란형이라고 해서 진짜 계란을 그리란 뜻은 아니에요. 계란은 이렇게 생겼나? 거꾸로 생각해야겠군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릴 때 여기가 가장 넓은 부분이 되도록, 여기 머리통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 되고 한 거기쯤부터 이렇게 살짝 내려오도록,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도토리처럼 생기도록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넓은 부분이 되고 점차 내려와서 여기서 약간 V를 그리는 형식으로 잡고 있어요. 의식해서 그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좀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헤어라인 시작되는 부분을 위치를 대강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1, 2, 3으로 나눴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가볍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얼굴 그릴 때 이렇게 잡아놓고 T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T. 그 T가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엑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이마가 되는 거고, 1, 이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등분. 길이가 같아야겠죠. 얘네들은 같은 길입니다. 이게 T고, 여기에 눈 들어가고, 코 들어가고, 이까지 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대부분 그냥 1대1로 생각을 하는데, 뭐 아주 약간 어리게 그리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리고 싶거나 뭐 그러면 극단적으로 3부분이 짧아지겠죠. 약간 동안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럴 때는 1대1대1이 아니라 1대1대 0.8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눈썹을 잡고, 이게 너무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이거 눈썹이랑 눈을 조금 이쪽으로 치우치게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도록 경계하면서, 눈을 그리는, 눈썹은 아까 말한 거랑 같은 요령이에요. 눈썹 1부분과 2부분과 3부분이 뭐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를 저는 그냥 간단하게 1을 약간 생략해서 2, 3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눈을 그릴 때, 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눈을 그릴 때 흰자가 있고, 흰자라기보다 아이볼, 눈동자가 있고, 눈동자? 눈알이 있고, 눈알에 검은 자위가 있죠. 검은 자위가 있고, 구체의 빛이 여기에 이렇게 반짝하고 보이고, 여기에 검은 자가 되고, 여기에 동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눈꺼풀이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눈두덩이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돼서 뭐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이렇게 다 대칭으로 그리는데,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릴 때 조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심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앞쪽, 위쪽에서 앞쪽은 약간 조금 이쪽으로 가는, 아래쪽은 조금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요. 왜냐면 여기는 뭐 쌍꺼풀로 위치할 수도 있고, 약간 눈꺼풀 부분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여기를 탑으로 잡고, 이쪽은 탑으로 잡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빨간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속눈썹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진한 선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속눈썹을 앞으로 나온 속눈썹을 저는 안 그리거든요. 안 그리고 걔네들을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속눈썹을 다 그리면은 너무 징그러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징그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고 끝부분만 그리거든요. 여기를 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라인만 표현을 하고 꼬리 부분에 약간 아이라인 그 속눈썹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이렇게 선 쓰는 걸 보면은 제가 이런 거 그릴 때랑 여기 그릴 때랑 여기 그릴 때랑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진한 부분이고 여기는 연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연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제 그림에서 눈 그릴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검은자를 그릴 때 검은자비를 우리는 동그랗다고 생각하잖아요. 동그란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동그랗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동그라미를 완벽한 원을 그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린 눈은 좀 너무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눈동자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검은자가 약간 다 보이지 못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윗면이 조금 잘리거나 아래면이 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깎이고 여기도 깎여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눈동자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단은 흰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건 맞아요. 흰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완벽한 원을 그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눈동자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지 않도록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한 줄을 남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뭐 하얀 점막이라고 해야 되나? 점막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점막 부분,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까만 선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여기가 짙어요. 여기 있는 많은 정보들보다 얘가 더 튀는 정보가 된단 말이죠. 그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안 그림으로써 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안 그림으로써 그림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눈동자에 빛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을 텐데, 하이라이트 저는 보통 그 네모난 하이라이트 하나를 넣는데 보통 동그란 거를 많이 할 텐데 저는 네모난 걸로 많이 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 뭐 사진 같은 걸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진을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조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혹은 또 이렇게 창문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강원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돼서 보통 네모 모양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모로 잡아주고, 나머지 저는 아무래도 동양인을 좀 그리다 보니까 검은 자를 좀 진하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써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흰자도 약간 좀 명암을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흰자를 너무 이렇게 하얗게 남겨놓으면 좀 납작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명암을 잡아주는데, 명암을 어떻게 잡냐면은 아까 그린 눈알이 어딨지? 자, 여기 있네. 자, 요 눈알에서 요 구체가 보통 위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가 어둡죠, 그죠? 이렇게가 어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눈꺼풀이 이렇게 씌워지게 되면 눈꺼풀의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림자를 여기, 그리고 아래쪽 이런 식으로 잡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명암을 넣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쪽 눈도 똑같이 대칭으로 잡아줄게요. 대칭으로 잘 잡는 요령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그려서 익숙해지는 거? 처음에 잘 안 되면은 계속 많이 그리면서 비교해보고 그 종이 같은 거는 이렇게 지금은 두꺼운 종이지만 이렇게 뒷면을 보게 되면은 좀 비쳐 보이니까
자기가 그린 게 대칭이 맞는지 잘 보면서. 이건 조금 다른 식으로 그릴게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도 지금 대칭이 되게 안 맞지만 이런 식으로 눈을 끝내고, 자, 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데포르메가 좀 돼야 돼요. 눈을 제가 이렇게 데포르메 한 것처럼, 데포르메를 시켜서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코 기둥이랑 시작되는 부분이랑 코 구멍 약간 뾰족하게 잡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까지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그려주고, 이 눈이 너무 가깝지 않나 싶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나눴잖아요. 1, 2, 3 그죠? 여기서 3에서 3분의 1 지점 부분에 이제 입이 위치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입의 형태는, 입술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지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코까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윗입술이고 여기가 아랫입술이잖아요. 그죠? 윗입술은 명암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안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어두운 부분이고, 아랫입술은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두운 부분은 피부예요. 피부고, 여기 명암이 여기 생기고 여기는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겨있고, 입술 주름은 방향성이 이렇거든요. 조금 징그럽겠지만, 자, 입술 주름은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릴 때 좀 립스틱 바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입술 이 주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입술 주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좀 남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어떤 식이냐면은 입 형태를 잡고 난 다음에 입술 주름을 방향성을 의식하면서 빛을 남기면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안 그려서 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눌러주면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밝음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의식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좀 징그럽게 옥수수처럼 생겼네요. 그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술을 잡고, 그 다음에 얼굴 형태를 아까 한 그대로 해서 조금 더 다듬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쳐내고, 그 다음에 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썹과 눈 사이에서, 그리고 코끝에서 여기쯤에 귀를 위치시키면 되겠죠. 정면에서 본 귀는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본 거 귀를 할 때 사람마다 다 정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다 다른데, 아까 전에 했던 귀에서, 자, 여기 뚜껑 부분 있잖아요. 이 뚜껑 부분을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뚜껑을 그릴 수도 있고, 뚜껑이 있는데 광대에 가려질 수도 있고, 뭐 귀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로 많이 접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렇게 좀 살짝 보이는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머리카락을 해줄 텐데, 머리카락은 뭐 마찬가지로 짧게 그냥 해줄게요. 머리 그리는 수업은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베지터 머리 의식하면서, 드래곤볼의 베지터 알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너무 그 잔머리 부분을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잔머리 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쭉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변화를 좀 주면은 좋아요. 자, 그리고 목을 내려야 될 텐데, 자, 목을 어디서 내릴지 다 고민을 하죠. 목을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건장하죠. 그렇다고 여기 있다 그럼 너무 말랐어. 제 생각에는 한 이쯤이 좋아 보이는데, 이쯤이 좋아 보이는데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가이드 부분. 뭐 눈동자 바깥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에 대한 설명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목 근육이랑 더불어서 뼈랑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정면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한 번 더 표현할게요. 자, 머리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마 부분, 그다음에 그 눈썹부터 해서 코 끝나는 부분까지를 중안부라고 하는데, 뭐 중안부라고 할까? 여기가 중안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자, 1, 2, 3 이렇게 저는 나누어서 그리는 편인데, 그거랑 똑같이 옆모습도 그 전제 조건을 너무 의식하면은 또 딱딱하게 그려지기 쉬우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막혔다 싶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그린 게 왜 틀렸지라고 좀 파악하고 싶을 때 그거 생각하면 좋아요. 인체는 배우면은 무조건 좋긴 좋은데, 일단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아나토미 지식이 너무 자기 안에서 억압적으로 이렇게 사고나 이렇게 그리는 걸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뭐 분명하게 좋은 길은 제시해 주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프리드로잉도 하고 좀 아나토미 의식해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렸네요. 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정면에서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약간 이런 멋진 각도로 내려가고. 자, 인종별로 조금 눈이 들어간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뭐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1, 2, 3의 눈썹 부분이 있으면은 1은 조금, 2, 3이 조금 많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눈썹을 잡고, 그 다음에 눈이 깊이 들어간 정도는 조금 다 사람마다 다르고 인종별로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손 그릴 때 꼬리, 정면에서 봤을 때 꼬리 부분이랑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앞부분 이 정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눈이 조금 내려간 사람도 있고 올라간 사람도 있죠. 다 다르죠. 그리고 눈동자. 자, 옆에서 봤을 때 눈동자는 이게 그 눈알이 구체라는 거를 의식을 해야 돼요. 구체잖아요. 구체인데 여기에 이렇게 검은 자가 있고 여기 우리한테 보이는 부분이 이만큼만 보이는 건데, 이걸 너무 동그랗게 그리면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구체에서 요만큼만 보이는 형태니까 얘가 평면은 아니고 또 너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닌 이런 방향성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눈동자를 그려주고. 연필이 너무 짧네요. 깎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좀 날카로운 손으로. 아래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얀 부분 조금 남기고 연한 손으로 이렇게 힘을 좀 풀고, 그릴 때 좀 손목이나 막 손에 힘을 꽉 주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풀고, 힘주고 그리면 오래 못 그리거든요. 가볍게 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뺨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갑자기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입체를 우리가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꼬리가 귀까지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안 생기기도 했거니와 아까 말한 것처럼 뺨이 이만큼 있으니까 가지도 못해요. 그죠? 이 정도까지 끝내주고. 자, 여기 머리 부분, 이제 뒤통수 부분 그리는 게 은근히 너무 어려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처음 이런 거를 그린다라고 치면은 조금 동그라미보다는 각을 치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얼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만 집중을 해서 뒤통수 부분이나 뭐 그 뇌가 들어가는 부분, 브레인이 들어가는 부분을 너무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뇌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많이 그리지 말고 적당히 뇌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줘서 크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딘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이런 느낌? 여기가 좀 높은 느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를 잡을 때도, 자, 일단 옆에서도 중요하죠. 전체 가로 길이에서 대략 한 이 정도 가로 길이에서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뒤쪽에, 그죠? 귀가 위치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턱 각이 여기서 끝나줘야 돼요. 그죠? 턱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군살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좀 안 그리는 편이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슉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를, 여기 부분을 조금 생략하는 편이에요. 뭐 이것도 일종의 데포르메죠? 자, 이렇게 잡고 턱 각이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를 잡아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옆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은 조금 더 뒤에서 시작해서 앞쪽은 좀 더 앞까지 오고, 아래쪽은 좀 더 앞까지 와서 이렇게 귀가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귀를 그려주시고, 자, 목이 남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얼굴만 동동 떠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목을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앞쪽 목이라고 해야 되나? 앞목은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근데 뒤쪽 목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목이잖아요. 레고처럼, 자, 레고 그려볼게요. 레고. 뭐 이렇게 생겼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레고처럼 목이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네모가 아니라 사람의 목은 약간 이런 사다리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 시작되고, 얘는 한 여기쯤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야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고, 약간 여기가 살짝 두꺼웠다가 여기 우리 울대라고 하는 부분인가? 뭐 설골이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우리 쇄골이 있죠. 이렇게 쇄골 내려있는 부분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경추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쉐입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도록, 7번 경추가 좀 더 위에 있어야겠네. 어쨌든 이런 느낌이 되도록 목을 잡아주셔야 돼요. 좀 두꺼워질 수 있는데 너무 얇은가 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뒤통수도 좀 깎아보고, 얼굴 형태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한번 보시고,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유양돌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두개골에서 유양돌기가 있는데, 유양돌기 부분은 머리카락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다 나기 시작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뒤로 완전 묶은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알 텐데, 여기쯤부터 머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장 끝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리면은, 자, 일단은 옆모습은 끝났고요. 자, 이제 어려운, 아까 전에 뭐 반측면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를 해볼 텐데, 위에서 본 거 한번 해볼게요. 대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엑스트라를 제외하고 그 1, 2, 3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면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각도를 기울이면은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육면체가 아니네요. 정육면체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밑에서 보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1, 2, 3을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 2, 3 이거는 제외하고 그거를 여기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똑같이 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자가 어디 갔지? 이렇게 재가지고 뭐 이거를 제외하고 3등분을 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를 제외하면은 1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죠? 크게 보이고 2가 조금 덜 그리고 3이 좀 더 길이가 짧게 보이겠죠. 대강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조금 오버하면은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셀피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찍게 되면은 여기 그 입술이랑 턱이 되게 가까워지고 얼굴이 갸름해 보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위에서 본 형태를 그려볼게요. 이 설명처럼 자, 그 육면체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처럼 1, 2, 3 순서대로 짧게 보이겠죠? 그거를 생각해서 여기서도 머리 꼭지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라고 치면은 머리카락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치고 1, 2, 3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썹이 시작되는 거죠. 눈썹은 형태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요 입체 형태에서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보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밑에서 보게 되면 눈썹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우리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본 적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해서 눈의 형태를 눈꺼풀이 많이 보이죠?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코가 이렇게 돼요. 약간 위에서 보게 되면 콧구멍이 덜 보이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덜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거나 할 텐데 왜냐면 위에서 보게 되면은 코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콧구멍이 안 보이는데 저는 그거를 그릴 때 조금 살짝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혹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내가 잡은 것인가? 라고 좀 헷갈리는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금 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아두고 눈동자도 여기다가 이렇게 눈동자는 뭐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정면을 보게 하거나 뭐 그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정면을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눈동자 크기를 잡으면 위치를 잡으면 되고 만약에 뭐 이쪽을 본다거나 이쪽을 본다거나 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누나를 딴 데를 보고 있게 하면 좀 무서우니까 얘는 지금 똑같이 맞출게요. 그 다음에 자 3지점에서 또 3등분을 해야겠죠. 근데 3등분 한 거에서의 또 3등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덜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전체 길이에 여기에서 이만큼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여기가 좀 더 짧아야 되기 때문에 턱을 약간만 더 깎아줄게요. 그런 식으로 그리면 더 위에서 본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약간 이쪽을 조금 더 부피를 많이 잡아주고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위에서 본 느낌이 나는 얼굴이 되는데 자, 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귀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부터 눈썹과 눈 사이에서 그리고 코에서 시작되는 옆으로 쭉 긋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요 전체 입체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 선 자체도 그 가이드라 자체가 쭉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게 꺾이냐면은 광대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선이 가이드선이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꺾여서 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위에서 본 사람은 귀가 위에 있고 아래에서 본 사람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밑에서 본 사람을 할 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목은 길자로 쭉 내리면 되는데 목이 조금 더 짧아 보이겠죠. 왜냐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목을 많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짧아져서 이렇게 해줘. 자, 해주면 되고 그럼 아래에서 본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일단 연필을 깎고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떡이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 얼굴을 들고 있는 형태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볼게요. 자, 1부분은 굉장히 짧게 보일 거고 2가 그 다음으로 그 다음 3은 굉장히 길게 많이 보이겠죠? 자, 일단은 머리카락 부분은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잡아놓은 요걸로는. 그리고 1은 한 요 정도까지 그리고 2는 이 정도까지. 근데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밑에서 보게 되면 눈썹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눈이 이렇게 위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라인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코가 콧구멍이 여기 있고 약간 위를 보는 걸로 그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입을 이걸 또 3등분 한 거에서 약간 조금 더 위쪽에 되도록 입을 잡아주면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턱이 자, 이거 그릴 때 많이들 여기 면적을 너무 넓게 잡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광대뼈가 가장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느낌으로 이렇게 좀 더 깎아
깎아서 들어갈게. 이렇게 이마가 이만큼, 뺨과 광대가 이만큼, 이런 형태에서 이제 턱 아래쪽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있을 부분과, 자, 귀의 위치가 또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가이드라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쭉 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왔다가 광대를 기점으로 또 꺾입니다. 그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꺾여 들어갔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좀 정리할게요. 턱 각이 이 정도가 있잖아요. 보통 한 이 정도가 있잖아요. 이 정도 길이감을 생각해서 얘가 너무 이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한 요 정도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쯤, 그죠? 여기서 내려가서 돌려가서 여기쯤에 이제 귀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시나요? 밑에서 본 귀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쭉, 포즈 자체가 약간 목을 이렇게 쭉 빼는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포즈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앞머리가 조금 이만큼 보이고 이만큼 보이고, 이 뒤통수가 좀 보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지 알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이거보다는 조금 덜 들고 있는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은 약간은 눈썹이 살짝은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단은 그려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가이드라인 맞춰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만 보는 그런 거니까. 밑에서 본 코가 어렵죠. 밑에서 본 코를 이런 방식으로 그려보면은, 저 약간 좀 버섯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다시 이게 보면은 여기에 콧망울이 있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요런 형태로 생기고, 뭐 인중도 있고 뭐 있는데, 자, 그거를 많이 생략한 거죠. 이거는 지금 많이 생략해서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뭐 여기 조금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뭐 안 잡아줘도 되고,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명암이 좀 들어가거나 이렇게 얼굴 간단하게 한 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형태도 좀 그리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편이.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밑에서 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밑에서 봤을 때 약간 무표정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턱각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밑에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정면 얼굴이 아니냐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귀가 여기쯤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이 친구를 약간 밑을 보는 것처럼 그려볼게요. 한번 눈동자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표정이 좀 무서워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이렇게 그린 선은 그 안화의 형태를 조금 각도를 의식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각도를 조금만 달라지면 얼굴에 좀 지방이 없거나 뭐 윤곽이 또렷하거나 뭐 각도에 따라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본 각도를 그리면 고개를 조금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다 보면 목이 약간 두꺼워질 수도 있죠.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머리카락도 자, 이렇게 이것도 얼굴이 이 친구가 너무 통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밑에서 본 느낌이 되는 거죠.